어두운 밤 길수는 멀리서도 어머니 집 근처에 낯선 차들이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. 가까이 다가가자 2명의 남자가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고 그들 뒤에는 문 사장이 서 있었다. 길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갔다.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?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끝까지 밝히려는 아들이 있다더니 내가 바로 그 아들이었군. 문 사장님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건가요? 어머니 집 앞까지 와서 협박이라도 하려는 겁니까? 협박? 아니,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닌가? 너 때문에 내 일이 다 꼬이고 있어. 내 과거를 들쑤시고 다니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왜 모르지? 협박.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.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뿐입니다.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요? 어허. 자식이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과거 일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.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희생도 있는 법이지요.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묻어둔 일입니다. 묻어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당신의 잘못은 언젠가 밝혀져야 했고 이제 그때가 온 것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겁니까? 당신 잘못을 인정하려고요? 인정. 어리석기는.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내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게 우습지 않나?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인 줄 알아야지.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간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? 제가 이제껏 당신 같은 사람에게 겁먹을 줄 알았습니까? 내가 그렇게 배짱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각오하고 하라는 건가? 어머니를 건드리기만 해봐요. 제가 가진 증거를 당장이라도 경찰에 넘길 겁니다. 그러면 당신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날 거라고요. 내가 날 협박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?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어. 하지만 내가 현명하게 나온다면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. 저에게 뭘 기대하고 있나요?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돈으로 무마하려는 겁니까? 전 당신과 다릅니다. 아버지의 죽음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없어요. 그러니 너도 복수라는 감정에 휘말려서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.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없애려다가 너 자신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. 제가 무엇을 잃더라도 제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벗어날 길을 찾을 겁니다.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. 좋다.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지켜보지. 다만 나를 건드리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후회하게 될 거다. 후회는 당신이 하셔야죠.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로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. 여기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.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. 문 사장이 비웃으며 차에 올랐다.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내가 뭘 할 수 있나 지켜보도록 하지. 문 사장은 경고를 남기고 떠났지만 길수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그의 말을 곱씹었다. 다음 날 밤 길수의 어머니 집에 문 사장의 부하들이 다시 찾아왔다. 키 큰 사내가 가게 문을 거칠게 열며 길수, 우리 사장님께 협박까지 하며 다니는 것 같더군. 그런 건 젊은 애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않나? 길수는 차갑게 내정하게 응대한다. 여기서 나가라. 어머니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떠나. 얼굴이 험악한 사내가 비웃으며 경고하는 거야. 내가 더 이상 발버둥을 치지 않게 몸 조심하라고. 다음엔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를 테니까. 그들은 어머니가 사는 집을 의도적으로 부수고 나간다. 길수는 무너진 테이블을 바라보며 분노를 느끼지만 더 강한 결심을 한다. 길수는 혼잣말로 조용히 말했다. 내가 물러설 것 같냐?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절대 묻히게 하지 않겠어. 길수는 문 사장의 비리와 범죄를 증명할 만한 중요한 자료를 손에 넣고 경찰에 제보하기로 한다. 키 큰 사내가 길수를 벽에 밀쳤다. 이 자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? 경찰에 가려 했다고? 너희 사장이 두려운 건 결국 법이겠지. 아무리 돈으로 해결하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. 법이 널 지켜줄 거로 생각하지 마. 우리 사장님이 너 같은 놈쯤 없앤 건 시간 문제거든. 이 새끼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나? 제발 우리가 하는 일에 신경 끄고 살아. 그리고 이 증거 서류와 자료는 문 사장에게 주면 고마워할 것 같아 가져가겠다. 너희들을 포함하여 문 사장을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것이다.
길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문 사장을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걸 깨닫는다. 길수는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복수를 결심한다. 어릴 때는 생각 못했지만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. 군대와 인터넷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하여 폭발 장치를 만들어 문 사장을 죽이겠어. 그는 시골집 작은 창고에서 핸드폰 다이얼과 주파수로 동작하는 즉석 폭발 장치를 만들었다. 폭발 장치를 문 사장이 출입하는 사무실 책상에 설치하고 핸드폰 다이얼을 누르면 즉각 폭발할 거야.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 두려워해라. 아버지에게 했던 대로 말이야. 길수는 문 사장이 출입하는 사무실 책상에 폭발 장치를 설치하고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오갔다. 그동안 살아오는 이유가 한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었나? 단죄를 통해 나의 마음에 평안이 올까? 폭발 장치로 단죄한다 해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곁으로 돌아오시지는 않을 것이다.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길수는 문 사장이 나타나기 직전 계획을 포기하고 장치를 회수했습니다. 그 순간 길수는 문 사장과 같은 비열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. 길수는 문 사장의 조력자였던 최 반장에게 다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. 최 반장은 문 사장의 또 다른 비리와 범죄 자료가 남아있음을 밝히며 그것을 증거로 넘겨주면서 말해준다. 내가 복수를 결심할 만큼 단단해진 걸 알고 있었다. 이제 그 녀석의 죄를 세상에 폭로할 때야. 이 자료를 잘 활용해. 최 반장님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문 사장의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니요. 저도 오래전부터 문 사장의 부정한 행동을 지켜봐 왔습니다. 처음에는 말없이 지켜보면서 방관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더군요. 게다가 당신 아버지가 이런 일로 희생되셨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증거를 확보한 뒤에 언론에 전달하는 일인가요? 네. 우선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 사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횡령과 비리를 저질렀는지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정리해 놨습니다. 사례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도 확보해 두었어요. 이걸 언론사에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협조자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예정입니다. 그럼 이 자료들이 보도되면 문 사장은 바로 조사를 받게 되나요? 언론 보도가 나가면 경찰과 검찰도 주목할 겁니다. 세간에 알려지면 문 사장이 숨길 수 없게 되겠죠.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거고요. 바로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셈이죠. 며칠 후 길수와 최 반장은 제보를 완료하고 신문과 뉴스에서 문 사장의 비리와 관련한 첫 보도가 나오는 것을 지켜봅니다. 드디어 세상에 알려졌네요. 문 사장의 비리를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언론과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문 사장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.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면 조사는 더욱 깊이 들어갈 테고 그의 범죄 행위들도 하나씩 드러날 거예요. 몇 주가 흐른 뒤 검찰은 문 사장을 체포해 비리와 살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. 길수와 최 반장은 법정에 선 문 사장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나눕니다.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정말 멀었네요.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.